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의 인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격 장애 중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뇌질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격 장애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린 시기 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됐다고 갑자기 생기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유아 시기 때 만들어져서 그것이 먹고 커져서 이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부모의 잘못된 교육, 가정 환경, 또 사회 환경, 또 나라의 문화, 또 부모가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학대, 또 부모가 하나든지, 또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인 PTSD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보통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언제 보이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뇌가 망가진 아이들이 자뇌가 성장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보이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게 가정 환경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 것들이 좀 서민들 집안보다 고위층 집안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보이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놈 진짜 사이코 같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사이코한테 사이코 같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못해요. 사이코들은 보통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코한테 사이코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큰 욕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이코한테 사이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천성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공감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성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약한 것부터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애성 인격장애,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 사람들의 한계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인격 장애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좀 이기주의랑 다른 게 있어요. 개인주의는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해요. 그런데 이기주의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개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 집단에서는 각각을 다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단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개인보다 집단을 말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저 사람 개인주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 사람들 개인주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요런 나라나 이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뭉쳐요. 그래서 개인보다 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서양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개인이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개인의 생활을 중요시하고 자기 사생활을 중요시해요. 남들보다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데, 다른 사람도 자기랑 똑같은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으면은 이 똑같이 싫어하는 거를 저 사람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저 사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싫어하면은 저 사람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들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개인주의는 내가 싫어하는 행동도 다른 사람은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중심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터치받기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터치받기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소음 내는 걸 싫어.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음 내는 것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있으면은 저 사람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저 사람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인주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한테 피해되는 행동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기주의는 뭐냐면은, 이 개인주의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 각각의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남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개인주의처럼 자기 중심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나마 개인주의는 남한테 내가 싫어하는 거를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고, 이기주의는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1도 안 받아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자, 보통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되는 이 동선이 있어요. 이 동선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 방해 요소예요. 자, 식당을 갔는데 자기만의 개인적인 이런 행동 방식이 있어요. 나는 음악을 크게 듣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식당에 가서도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남들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고, 남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 개인주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 피해 주니까 안 하는 것 뿐이고, 이기주의는 남들이 피해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길가에 좁은 길이 있는데 갓길에 붙여서 주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차를 그냥 대충 했어. 나머지 차들 알아서 빠져나가라 이거예요. 일단 나는 여기 주차하는 게 중요해.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저 돈 내기 아까워. 나는 여기다 주차할 거야. 딱지 띄고 싶으면 딱지 띄어라 이거야. 나는 저기 들어가는 게 귀찮아. 근데 차들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좁아. 그건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하되 남들이 피해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1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뭐냐? 이 이기주의 사상에서 뭐가 더 추가되냐면은 자격지심, 우월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분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최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의견이나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자가 됐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보통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1%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나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야 라고 혼자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의견을 싹 다 무시하고 자기 의견대로 가려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심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합리화를 하고, 내가 하려는 행동에 무조건 합리화를 해요. 부모가 연세가 드셨어. 손주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부모를 위해서 얼렁 배우자를 찾고 또 아이를 낳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거는 효도예요. 그런데 부부가 둘 다 일을 해. 그래서 부모한테 아이를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부모한테 용돈도 드리고 부모한테 더 잘해드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맡기는 것조차도 내가 선물로 우리 아이를 주고 아이 때문에 부모가 심심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미안한 감정이 아예 없고, 미안한 감정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성격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일도 그것을 자기가 잘한 일처럼 꾸미고, 이런 것들 모든 거에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든 저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에 자기의 우월감, 성취감을 얻으려고 해요. 보통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2등, 3등 했던 사람이 1등을 했어. 그러면 얘는 2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 1등 한 사람을.
아, 쟤는 분명히 뭐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아니면 정답지를 어디서 봤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고,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잘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람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분야이긴 한데 모르는 것을 찾아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뭐가 전문가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과시욕이 굉장히 심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이한테 경쟁심을 너무 부추겨서 1등만 고집하는 부모한테 나오게 되는데, 자기에서 인격장애는 이것도 한 3학년 넘으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뭐가 붙어 있냐? 돈이 붙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돈이에요.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자기 능력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남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갈취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 공감성이 결여된 사람인데, 자, 뭐가 다르냐면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아요. 자, 이기주의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일부러 범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범법행위를 하는데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사람을 좀 많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좀 많이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 과시욕을 보이게 하고, 본인이 최고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극에 달한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는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 생각하냐면은, 지금 딱 눈 감고 정치인 중에서 제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머릿속에 딱 들이면은 그 사람이 이 소시오패스예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사람, 그 사람 책임으로 미루려고 하고, 본인이 좀 위험성이 있는 일들, 좀 어려운 일들은 다 밑에 사람 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돈을 위해서 기본적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많이 돈을 먹으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부장사기들, 남의 돈을 갈취하는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 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무차별로 뭐 상해를 입혀서 돈을 갈취를 한다든지, 또 돈을 위해서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막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예요. 보통 경제사범들이 굉장히 많고, 정치인 중에 굉장히 많고, 또 부잣집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잣집은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이 평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갈취를 해요. 소시오패스는 같이 동급인 사람들한테는 갈취하지 않아요. 항상 돈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갈취하려고 하고, 소시오패스도 저 지능범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권력층에 많이 있고, 국회의원 윗급이나 좀 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있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 절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또는 상해, 뭐 상습적인 폭행, 이런 것들, 그걸로 인해서 갈취, 이런 거를 해요. 이 소시오패스도 이게 극에 달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소시오패스는 내가 돈을 벌 목적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버는 것 장사긴 장사지, 그런데 남의 돈을 그냥 먹는 이 보이스피싱범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규모 분양사기나, 또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 가짜로 사람들 투자 사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시오패스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런 사기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이런 심리,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는 그것이 범법행위인지 알면서도 해요. 그래서 이 범법행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자살을 하고 이러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1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차별적인 살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이 아닌 간접적인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걸림돌이 되면은 그 사람만 찍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살인 청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시오패스. 자, 사이코패스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다 해요. 본인이 직접 계획하고 또 일정 루틴에 의해서 살인을 해요. 자,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사이코패스 경향이 보이고 행동하는 것부터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지능범들이에요. IQ가 대부분 높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어차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뭐 개, 돼지, 이 정도로밖에 안 봐요. 사람을 그냥 움직이는 장난감으로 생각을 해요. 재미있는 장난감. 특히 괴롭힐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이코패스는 시작을 할 때 동물들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것이 웬만큼 커졌을 때 그 이후부터 사람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해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증거를 남기질 않아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소시오패스부터 사이코패스 요 두 개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회생활을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해서 둘 다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사기를 쳐먹는 게 소시오패스.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즐기거나 또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것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주로 쾌락살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오래 죽여요. 이런 게 사이코패스 성향이에요. 예전에 더 글로리 봤을 때 더 글로리에서 기본적으로 보였던 애들 성향이 이 소시오패스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는 각자만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그 말대로 이중인격이란 소리예요. 밖에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안에 들어오면은 본인 속에 있는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부터 사이코패스까지의 성향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범죄 심리학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질병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 장애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5종류가 대뇌, 우뇌가 결여가 되고, 특히 우뇌의 0세부터 4세 사이에 만들어야 되는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부모가 만드는 것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조기 교육이 많아져요. 또 조기 교육을 너무 어린 시기에 하면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제외한 개인주의부터 소시오패스 사이의 아이들이 앞으로 4년, 5년 후면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앞으로 20년 후면은 대량으로 범죄가 많아져요. 자, 이것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기 교육을 그나마 버티고 온 아이들이 이런 지능범으로 발달할 수가 있어요. 조기 교육에 실패하면은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애들이 지능 저하가 와요. 그래서 멀쩡했던 아이들도 조기 교육, 특히 일찍 하는 24개월 이전의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지능이 10에서 20 정도까지 떨어져서 경계성까지 떨어지고, 학교 가기 전에 이미 경계성까지 떨어지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후천성 ADHD, 또 기본적으로 특장애까지 앓고 학교를 간 이후에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아이는 도시 생활을 못하고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 현상을 앞으로 계속 밟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한다고 그렇게 똑똑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문제 성향을 보이고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지능이 떨어지거나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해서 엄마들이 많이 도망가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도망을 갔든 안 갔든 간에 최소 개인주의랑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기 교육만으로 이게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오냐오냐까지 해줬을 때, 우리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를 해줬을 때, 그래서 요거는 과잉보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방임을 했을 때 소시오패스가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랑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했는데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우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뇌 발달 시점 이전에 아이한테 조기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한테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기 때부터 아이를 강제적으로 종교 활동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하기 전에 아이가 좌뇌가 발달하면서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좌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우뇌가 발달하면서 사회성을 키워야 될 약 만 36개월 이전의 아이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아이 요구하는 걸 너무 많이 해주거나 또 오냐오냐를 많이 해주거나, 엄마 아빠는 제대로 또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는 것들이나 아니면 소시오패스나 이런 것들이 어린 시기에 한부모 가정일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자기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랬을 때는 아이 스스로 우뇌를 버리면서 우리 엄마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내가 성공해야 돼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7살, 8살 이후에 터져야 될 좌뇌를 스스로 봉인을 풀어서 좌뇌만 성장시켜요.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돈이 목적인 이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아이한테 절대 힘든 내색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한테 의지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너밖에 없어. 아이한테, 특히 남자 아이한테 많이 하죠. 엄마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우리 아이 커가지고 좋은 사람 돼서 엄마 먹여 살려줄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라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뇌의 사회성이 발달을 안 하게 돼요. 하여튼 이게 24개월 이전부터 아이 영어 교육 시키거나 아니면 연산이나 또 한글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모님들, 24개월 이전에는 지능 발달이 최고 맥스까지 올라가서 거기부터 발달된 지능으로 뇌들이 전체적으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발달도 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좌뇌 교육을 하게 되면은 24개월 이전에 발달돼야 된 지능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좌뇌의 언어 능력 이 부분과 수리 영역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우뇌가 자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이런 집안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집에 장난감보다 책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놀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또 엄마는 아이가 책을 읽거나 또는 영어를 하거나 수학, 연산을 할 때 더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기본 습성은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웃고 즐겨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니까 아이가 좋은 척을 해주는 거예요. 달라요. 부모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아이가 그거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서 아이가 웃는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거를 보고 그걸 보고 아이가 웃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는 그거를 보고 자라고, 이런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부모가 즐거워한다 그러면은 아이는 100% 유아 시기 때 이런 인격 장애를 갖고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최소 48개월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조기 교육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48개월 이전에는 아이 영어 가르쳐 줘서도 안 되고요. 한글 읽기 쓰기 절대 금지예요. 아이 연산도 금지예요. 이런 좌뇌 자극하는 거를 48개월 이전, 특히 24개월 이전에 하는 거는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대체적으로 유아 시기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학교를 가서 좌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슬슬 이 잠재되어 있던 게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촉법소년 이런 것들, 초등학교 4, 5학년 됐는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유아 시기 때 잠재되어 있던 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들이 이 인격 장애로 인한 범죄 활동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8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런 법, 규율, 이런 행위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고, 그런 것보다 아이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엄마들이 아이를 두둔을 해줘요. 왜? 우리 아이가 잘못해도 남의 아이를 혼내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는데 잘 사는 집안이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법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법을 우습게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중학교가 넘으면 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보통 학교 가기 전에는 도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우뇌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간 이후 5학년 때까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고 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보통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이가 2, 3학년 됐으면 넌 알 거 다 할 나이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몰라요. 제가 아까 다시 말했지만은 아이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언제까지예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예요. 그래서 5학년 때까지 아이가 범법 행위를 하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캐치해가지고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훈육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훈육을 하랬더니 애를 무조건 뭐 때려야 되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제가 가끔씩 댓글들을 읽거든요. 야, 이러니까 애들이 망가지는구나. 부모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또 성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애들이 망가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애들을 회초리로 초등학교 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회초리 드는 이유는 학교 가기 전에 우뇌가 성장을 안 하게끔 엄마가 키워서 그런 거고, 아이가 범법행위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이유는 애들이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애들끼리 싸워도 에이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학교 간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때리고 이러는 것 자체가 폭행이에요. 학교 가는 전후가 달라요. 학교 가기 전에는 애들끼리 싸울 수 있겠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학교 간 이후부터 하는 애들끼리 싸우는 행위는 무조건 범법 행위인 폭행이 추가가 돼요. 근데 애들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 뿐이에요. 학교 간 이유는 달라요. 훔치면은 절도예요. 절도를 하지 않게끔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고, 폭행을 하지 않게끔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제하는 법을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지, 애들을 때렸다고 집에 와서 혼내고 뭘 훔쳤다고 집에 와서 혼내고, 혼낸다고 되면은 이게 애들이 다 고쳐지지, 그게 아니에요. 혼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괜히 엄마가 아빠가 몽둥이 두고 때리면은 애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을, 그러니까는 이 잠재되어 있던 악마들이 그때부터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사회적이 돼요. 특히 어렸을 때 우뇌가 발달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심하게 했던 아이들, 우뇌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학교 간 이후에 아이들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또 눈에 거슬린다고 애를 다그치거나 큰 소리로 혼내거나 했으면은 이런 애들은 100%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면서 4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이 일탈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런 인격 장애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부터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부모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유아 시기 때.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하는 조기 교육은 뭐냐면은 아이들 어렸을 때 특히 48개월 이전에 한글, 영어 교육, 숫자 교육, 또 연상 교육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들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 교육 또한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예요.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어쩔 수 없이, 왜 옆집 아이한테 이기기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아이들의 대부분 학교에 가면은 약 90% 이상 아이들이 정신질환을 앓아요. 그러면은 10% 아이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10% 아이들도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자가야 개인주의, 심하면 아이들이 소시오패스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이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입력된 정보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제 강의 또한 아이를 천재 영재로 만들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보통의 아이를 만들 수 있고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신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아이로 크거나 또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강의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이가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 키운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사교성 좋고 주변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본인만의 생활들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본인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공부를 목적으로 하면은 이런 실패 가능성 90%에서 95%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조기 교육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고 그거를 많이 시키시면 돼요. 대신 실패했을 때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능 저하가 오고 ADHD 및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고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능이 10 이상 떨어지고 학교에 가서도 문제되는 성상들을 보이고 또 영상들을 많이 보면은 학교에 가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게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목적은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들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않고 또 같이 병행해서 이런 좌뇌 교육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사이코패스는 원래 선천적이니까 소시오패스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종교 활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인식하기 전에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교 활동도 아이가 본인이 인식해서 나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초등학교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아이가 결정해서 가게끔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자,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이 조기 교육이 이래서 위험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알고 계시고요. 꼭 조기 교육만으로 이런 인격 장애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많은 인격 장애 나타나는 것 중에 이 조기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기 교육을 무조건 하면 이 인격 장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격 장애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교육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운이 나쁘면은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주변에 아이들 일찍부터 하는 아이들이 보면은 대부분 조금 이상 전조 증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 전조 증상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이상 전조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